아니, 내가 여기다 배우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7시 반 여기 전화가 왔어요. 수리 좀 해달라고 해요. 몇 시간 했더니 11시라고 해요. 그래 아침 일찍 먹고 이무실에 가서 전 주례형을 꼭 하나 써주거든요. 표도 잘하라고. 괜히 푹 써가지고 이래가지고 가는데 그동안에 핸드폰 이 배터리가 나가지고 통화가 안 됐어요. 이제 부지런히 택시 타고서 무조건 가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고 있는 중인데 핸드폰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저 최 선생님도 전화를 했더니 아니 주례 구했습니다 그래요. 어디서 구했느냐 했더니 현장에서 구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주례식을 했다 빠꾸 맞아서 평생 춤이었습니다. 그런 춤도 다시 쓰겠습니다만 왜 평생 춤이라는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주례인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식장에서 아주 그 주례를 세우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가지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협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례사 집을 발견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꼭 대표적인 주례사 하나 써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주로 얘기하는 요지를 내용을 해서 이 주례사까지 써줬는데 근데 이 사람들도 그 책이 발간됐는데 지금까지 책을 안 보내고 있어. 몇 페이지 읽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주례 받는 사람이 시원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 인터넷 보셔서 알겠지만은 참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나온 좋은 소식은 뭐냐면은 성폭행 범죄자들에게 아주 남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강기가부위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냈는데 여기 저 김기성 대법관님 계십니다만은 무죄 판결을 났는데 그 무죄 판결을 나는 걸 보고선 제일 큰 박수를 보는 게 성폭행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강기갑이 왜 무죄냐? 흥분된 상태 속에서 취한 행동은 범죄 성립 요건이 안 된다. 성폭행자는 100% 흥분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무죄 판결을 받기 한순간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아주 대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돼가다 그런지 제 여러분에 대한 낭보가 아니고 범인들에 대한 낭보였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처럼 이 국가를 위해서 젊음을 바친 분들에게 또 비본은 뭐냐? 이 보훈처에서 근래에 그 국가유공자라고 선정해서 한 달에 140만 원. 그래서 그동안 나간 돈만 해도 2천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 중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좀 가짜랍니다. 그 대법원 그 조사에서 나왔죠. 그러니 이러한 논국 행상에 있어서 이와 같은 엉터리 같은 이 보훈처가 존재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서울뿐 일인가. 이런.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모르고 지나는 사람을 가르쳐서 그거를 경맹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글을 모르면 문맹이라고 그러고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정치정책 경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 문구를 찾아내고선 아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록에 있습니다만 그중에 한 서너 군데 오자가 나 있는데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시 정리해서 이제 내일 또 보내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춘추 시대에 그 진평공이라고 하는 그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이 그 임금 그 밑에 아주 현명한 신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신하가 사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동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눈은 떴지만 세상을 못 봅니다. 그런데 맹인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축전에서 임금을 모시는 아주 어진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이분이 임금을 모시는 이유는 뭐냐면 음악에 달통을 해가지고 그래서 음악 깡당 특별보좌 이것으로 말하면은 그래서 임금이 좀 시무룩하고 있을 때나 또는 기분이 나쁘거나 좋을 때나 거기에 맞춰서 음악을 통해서 임금의 정서를 아주 평온하게 유지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 사람인데 근데 앞을 못 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이 음률에 대해서 그렇게 능통한 사람이라고 하니와 새소리, 까치소리, 까마귀 소리 들어도 그 자연의 소리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소리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현명한 그러한 맹신이죠. 맹신은 맹인신이라는 소리입니다. 아주 현명한 맹신. 그쪽마다 그 임금이 안타까워서 하루는 참 그대가 태어났자부터 이렇게 눈을 가지고 못 나왔으니 참 안타깝다 하고서 아주 그 애정어린 그 한탄을 하니까 이 눈먼 그 사경이라고 하는 그 신하가 하는 말이 제가 이렇게 눈멀었다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큰 대맹이십니다. 저는 소맹인데 더 큰 맹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이 깜짝 놀라가지고 더 큰 맹인은 뭐냐 했더니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5가지의 그런 큰 맹인이십니다 해가지고서 그런 사람을 아주 정맹의 군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풀이했습니다만 그래 거기에 한 5가지 보면 우선 첫째는 뭐냐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그 강요 중에서 그냥 예물을 받고 이름 팔고 백성들 신탈해도 백성들이 말할 것이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주란 사람이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첫째 정맹이요. 응? 아주 그 봉사님 얘기가 그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 능력도 없는 사람을 높은 자리에 발령을 하고 그리고 학덕을 갖추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담당해야 할 그런 자리에 그렇지 못한 사람을 안치하는 이라고서도 이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군주. 이것이 두 번째 정맹이요. 아마 이거 우리가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 공적장과 같이 나라의 돈이 어떻게 쓰이든 관계없이 국고가 비든 말든 우리가 IMF 관리를 받는 그러한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뭐 달러가 얼마 있는지조차 모르고서 신선시키다가 그건 뭐냐면 그런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비전문가는 무슨 재주가 있는 거니 그거를 잔재질 부려서 그 악한 행위를 덮어가는 이런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복세기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줄도 모르고 군주가 깨닫지 못한 채 그대로 흥얼거리고 앉아있는 이런 것이 세 번째 정맹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명은 뭐냐 하면은 그 아첨하기 좋아하고 그러면서 그러한 아첨배들이 군주의 주변에서 우글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첨배인지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군주가 이것이 네 번째 정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그 법대로 시행할 것을 힘쓰지도 않는 뿐만 아니라 관리들의 일반적인 부중과 백성들이 불안하게 살고 있는 이 모습을 이게 아는지 모르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군주가 다섯째 정명입니다. 이래가지고 앞을 못 보는 그 맹인 신하가 이와 같은 거는 논리 정연하가 참 얘기하니까 그냥 이 진평봉이 그냥 감평하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눈은 못 보고 있지만 그분에게는 아마 시만이라고 하는 불가에서 얘기하는 시만이 있었기에 그 듣고서 능히 파악을 했고 자기의 역할이 뭐냐 하는 것까지 다 아마 간파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얘기가 이렇게 정맹이 우글거리며 또는 정맹으로서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군주가 있는 나라치고 멸망하지 않은 나라가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빠져들지 않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눈을 못 보는 것은 이건 소명입니다. 적을 쏟자 맹 소명입니다. 나라는 대명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 같은 소명이 뭐 하나 나라를 해롭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또 점을 다친다고요. 그래서 나라에 큰 일이 있으면 다 그 미래를 예측하는 점을 찾아가면서 그 변화에 대응하는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